여론조사 볼게요. 이재명 3자 대결 50% 근접, 한덕수 29, 이준석 7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제 여론조사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YTN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49, 한덕수 29, 이준석 7 전화 면접 조사예요. 이재명 48, 홍준표 28, 이준석은 왜 자꾸 끼는 거야? 이재명 49, 김문수 26. 김문수가 슬슬 힘이 빠지죠. 이재명 48, 한동훈 22, 이재명 48, 안철수 21. 야, 한덕수가 1등, 홍준표가 2등, 김문수가 3등입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야. 문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재명에게 갈 표를 조금이라도 땡겨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재명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오나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여기도 48, 48, 48, 49가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든 이재명의 득표율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도토리 키재기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중도층만 봤거든요. 중도층만 딱 놓고 보니까 이재명 54, 53, 54가 나옵니다. 중도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치고 나가고 있다. YTN 여론조사 결과예요. 또 다른 데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조사한 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1, 홍준표 10, 김문수 10, 한동훈 8, 안철수 3. 야,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45, 45, 46이 고정으로 붙고 있고 김문수 25, 홍준표 26, 한동훈 21, 안철수 17. 여기는 한덕수가 없는 조사네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김문수가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이재명의 표를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박스권이죠. 예, 박스권에 갇혔다. 당선 박스권에. 당선 확정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입니다. 자, 이 조사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조사예요. 정당 지지율이 뭐야?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조사야? 전화 면접인데?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보수 과표집이죠.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지금 한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38, 35예요. 이거 NBS죠, NBS. NBS 여론조사잖아요. 근데도 NBS에서조차도 이렇게나 차이가 나고 이재명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갤럽 양자 대결. 갤럽은 더해. 56%, 52, 52, 52, 53. 50%가 넘어요. 양자 대결로 하면. 갤럽이 정말 속 시원한 게 이준석을 안 넣었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 맞지. 자, 갤럽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이재명. 당선 확정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 이거 어떡하니? 자, 국민의힘은 답이 없어요. 누가 나오든 이재명의 표를 흡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라고 쳐. 한덕수는 외부인이잖아. 외부인을 땡겨오는 이유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표를 흡수 못합니다. 한덕수도. 그냥 여기서 나눠먹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온들 누가 나온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한덕수를 띄우고 싶은 사람들 심리는 뭘까? 요거 좀 생각해봤거든요. 한덕수를 도대체 국힘 의원들은 왜 한덕수를 띄우고 싶어 하지? 당권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50명인가가 들들들 가가지고 한덕수 출마 좀 해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한동훈, 홍준표 이 넷 중에 한 명이 대권 주자가 되면요. 그 다음 당권은 무조건 얘네들이 가져갑니다. 그죠? 근데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요. 한덕수는 당권을 가져가지 않아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냥 용도 폐기돼요. 그러면 한덕수를 띄운 애들 중에 한덕수 캠프의 핵심인 사람들이 그 다음 차기 당권에 아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를 띄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요, 철저하게 이익으로 접근해야지 납득이 돼요. 아니, 한덕수를 땡겨와서 이재명 표를 좀 갉아먹고 중도에게 소구력이 있는 후보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한덕수를 데리고 와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한덕수 타령을 하느냐. 차라리 국민의힘 자기 당의 경선을 통해서 뽑힌 자당 후보를 미는 게 낫지. 왜 자꾸 한덕수 타령을 하느냐. 당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한덕수는 내란과도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가 되는 것,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가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덕수를 미는 애들은 한덕수는 대선 후보가 돼도 낙선한 다음에 당권 욕심을 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낼 수 없기 때문에 한덕수를 미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애들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쉬워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 보수의 이익, 보수 세력의 이익, 대한민국의 국익 1도 관심 없습니다. 1도. 한덕수를 띄우고 싶은 애들, 한덕수에게 붙고 싶은 애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애들이 쫙 붙는지. 기존의 당권과 거리가 멀다라고 느꼈던 애들이 한덕수 밑으로 쫙 붙을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결국은 못 나온다. 이 넷 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될 건데 한덕수한테 그 자리를 왜 양보합니까? 양보한다고 해서 이재명 이길 수 있어? 아니, 여론조사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홍준표가 됐어.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 단일화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똑같은데? 없어요. 그럼 홍준표 입장에서 내가 국민의힘 경쟁을 뚫고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됐어.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한 한덕수랑 내가 단일화를 해야 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철수 빼고는 김문수도 한덕수랑 단일화한다, 한동훈도 단일화한다, 홍준표도 단일화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일단 경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한덕수랑 단일화를 한다고 해야 신천지든 극우 세력들이 자기를 찍어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단일화한다고 말하는 거지. 딱 되자마자 100% 아니 1000% 안 해요. 안 해요. 얘네들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 자, 이거 하는데 경선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에? 그냥 날리는 거예요. 한덕수랑 단일화하면. 미쳤어? 절대 안 해. 한덕수는 출마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탄핵 좀 시켜라. 아, 진짜 불안해 죽겠어. 잘하겠죠. 이재명과 김현종 있으니까 잘하겠죠. 우리가 사실 뭐 협상도 잘 모르고 외교도 잘 모르는 우리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믿읍시다. 걱정이 되는데 이재명하고 김현종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할 거라 믿읍시다. 그래도 이재명 김현종 생각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좀 든든해. 김현종은 또 정규재 영감님 만나가지고 정규재 영감님 또 눈에 하트 뿅뿅 하던데. 아이 진짜. 이재명과 김현종 이 두 분을 믿읍시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전문가들이잖아. 미국과의 협상 문제없이 잘 해결할 거라고. 이분들을 믿자.